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 그 속내는 무엇인지, 우리는 또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국방부 차관을 지낸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백승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북한이 시험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요, 이 화성 10호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자, 북한 매체에서는 성공했다고 보도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의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우리 A4 용지를 한 2페이지의 분량으로 자세하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보도를 보면서 첫 번째 드는 느낌은 앞서 4번 실패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북한 군부나 주민들에게 이 성공의 메시지, 국제사회에서 성공의 메시지를 좀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써 성공했다는 주장에 믿음을 갖게 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엿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 언급하신 대로요. 이전 4차례의 미사일 발사는 초기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어제 발사한 6번째 미사일이 대략 한 400km를 비행했다고 알려졌죠. 예. 그럼 이전보다 비행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좀 기술적으로 진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발사하는 의도는 이제 북한만이 일단 알 수 있죠. 네. 그 발표 내용을 이렇게 역추적을 해보면은 최대 정점 고도라는 표현을 써요. 1413.6km까지 최대 정점 고도에 올랐다. 400km 지나서 우리가 자기들이 예정해놨던 목표 수역에 정확히 낙탄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이번에 어떤 발사 실험의 목적 의도는 각도를 고각이라 그럽니다. 각도를 좀 달리해서 네. 발사해서 정점 고도를 어디까지 올리는가 이런 실험을 했던 거고요. 어허. 그런 측면에서 발사 각도를 조정해서 한 1400km까지 올리는 그런 목표가 달성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전에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북한의 그 주장처럼 발사 각도를 달리해서 높게 쏘아 올리는데 대기권을 벗어나게 하는 전까지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은요, 이 미국령에 속하는 괌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제 발사 각도를 정상 각도로 하면은 지금은 네. 높게 올리는 각도에서 정상 각도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광안까지 북한에서 광안까지 한 3,500km 정도의 거리면은 도달할 수 있거든요. 네. 기술적으로 이 발사 각도를 조정하면은 그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날아갈 수 있는 거리다. 자, 그러면 6번째 미사일이 사거리를 의도적으로 줄였을 것이다, 이런 관측은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멀리 날아가는 실험이 아니라 최정점, 높이 올리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되는 거겠군요. 예, 그래서 그 거리는 큰 의미가 아마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예정해놨던 비행 궤도를 따라서 비행한 수역이라 그죠. 낙탄되는 수역에 맞추도록 이렇게 계기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은 그 자체가 이제 기술적으로 진전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앞선 4차례 실험은 다 이거 실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비행 사거리 실험보다는 각도 실험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연이은 실패에 스트레스를 받은 느낌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총 6차례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유독 이렇게 무수단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 따로 있나요? 예, 무수단은 북한의 지역 이름이죠. 네. 사실은 이번에 어떤 미사일 발사 실험에서 이 이동 발사대, 이제 론처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 고정 발사대가 있고 이동 발사대가 있으면은 이번에는 이동 발사대의 발사 능력 실험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고정 발사대는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로 전술적으로 사용할 때 그 고정 발사를 우리 미리 표적을 잡아놔도 붓을 파괴하기 쉽거든요. 네. 이동 발사대는 발사하고 숨었다가 또 나오고 숨었다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동 발사대의 어떤 발사 능력이 향상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아하.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이 이동 발사대 테일이라고 전문 용어를 씁니다만 네. 이동 발사대의 발사 능력 실험에 좀 집착하고 있다. 이것이 전술적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한테 파괴당하지 않고 발사대 파괴당하지 않고 전술 위협을 계속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미 2007년 8년도부터 그 현지 부대에 배치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이 발사대 실험이 이제 성공하지 못하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여주고 싶어 하고 거기 집착한다고 봅니다. 아, 이동식 발사대 문제도 중요한 문제였군요. 예.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요. 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거의 완성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6번째 발사한 이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우리가 또 분리해서 생각이 됩니다. 네.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이라는 것은 핵탄두 디바이스라 그러는데 핵병기를 좀 더 세밀하게 만듦으로써 그 핵탄두를 좀 무게를 줄이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발사 능력은 향상되는데 이건 미사일에 탑재하는 중량의 무게 변화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실험을 갖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거의 완성됐다 이런 분석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것은 잘못된 이 분석이다. 조금 그리고, 네. 연관성이 적다. 네네. 다 무리하게 연관시키면 다 연관되지만은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속보로 뜬 걸 보니까요. 이게 우리 이야기인데 합참은 발사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국방부에서는 발사 성공 이렇게 기사가 나서 혼선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왜 벌어진 건가요? 그 발사의 그 성공과 실패는 이제 그 발사를 한 북한 당국이 이번에 발사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북한만이 그 미사일 끝에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원격 계측 장치 텔레메트리라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성공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데 네네. 외견상으로 이번에 아마 첫 번째 오늘 발사한 것도 이 그런 판단에 있어서 조금 기준을 좀 달리했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봅니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성공 예. 실패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의원님은 이 국방부 차관 지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 외신을 좀 분석해서 전해드렸는데 이 화성 10호로 알려진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 발표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좀 이 폄훼하는 논평을 낸 것 같고요. 네. 일본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늘고 있고 엔진 기술에 진전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좀 뭐랄까 평가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그럼 중국과 일본의 시각은 왜 이렇게 또 엇갈리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사일의 이번에 발사의 어떤 그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또 그게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가 중국과 일본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일본은 최소한의 그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낙탄이 떨어지는 것까지도 안보에 최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성공률 발사 이 부분은 굉장히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데 네. 비해서 북한의 우방 국가인 중국 또 그 상대적으로 상당히 정교한 미사일을 갖고 있는 중국으로 봐서는 그 미사일을 아주 좀 그 이미 배치한 미사일이거든요. 2009년부터 그 정도 실험을 보고 조금 폄하할 여지가 있고 일본으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그 안보적 위협을 느끼고 또 그 부분을 국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확대하려는 이런 필요도 있기 때문에 평가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북한이 군사력을 이렇게 과시하는 것은 종종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제 성공에 대한 기술적인 발표까지 했는데요. 이게 좀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는데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거는 완전히 비슷한 말 같지만 어순이 약간 틀려서 비슷한 표현 같지만 완전히 네. 다른 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네. 또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들은 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지속적으로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발사하는 것이지 이 제재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것은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시키는 북한의 주장을 온당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분석이다. 네네. 위험한 주장이다. 우리 제재 안에서 미사일 발사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전제인데 네. 이건 북한을 이롭게 한 주장이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이롭게 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미사일을 알겠습니다. 발사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 야당의 주장 하나 여쭤볼게요. 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 핵도 미사일도 중지시키는 길은 대화와 교류 협력,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참여정부와 또 앞에 국민의 정부 네. 10년 동안 대화도 해보고 정상회담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은 핵 실험을 준비를 해서 2006년에 그 대화와 관계 정진을 이용해서 북한은 핵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우리 국회는 이 국방위 소집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마비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국방위원을 빨리 소집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네. 또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그 분석하는 시간을 뺏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국방위를 열어서 국민에게 막 지금까지 조사된 것을 분석된 것을 알리는 거 노력도 뭐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고요. 오늘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하나의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예.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퇴근해도 퇴근이 아니라는 볼멘 소리가 큽니다. 이 수시로 울리는 이른바 카톡 메시지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법안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경민 의원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신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내용인데요. 네. 이 법안 발의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들 주로 하시던가요? 젊은 분들은 대환영이고요. 네. 쌍수로 환영입니다. 네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과연 되겠느냐. 뭐 이런 회의적인 얘기, 실효성의 문제죠. 네. 그리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거냐. 아하.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이 발의하신 법안의 핵심은 이 퇴근 후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스마트 시대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근과 퇴근을 옛날처럼 하긴 하는데 이게 온라인 상태로 있는 경우 때문에 근로 조건이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휴가를 가도 휴가 같지 않고 뭐 퇴근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온라인 상태가 언워크 상태로 되면서 개목걸이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 6조에다가 6조 2항에다가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신설해서요. 네. 근로시간 이외에는 각종 통신수단, 특히 SNS를 이용한 업무 지시로부터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기본권적 선언입니다. 네. 자, 기본권적 선언이다. 네. 자, 의원님,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업무를 보고 있는지, 또 업무 형태는 얼마나 다양한지,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된 건가요? 네,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봤더니 네. 2,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퇴근 후에 하루에 1.3시간, 주당 11시간 이상 더 일을 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는 더 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건 주당 40시간이 지금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인데 이걸 훨씬 초과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수당은 물론 없고요. 네. 그리고 다른 취업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은 조사를 한 건데 메신저 연락을 받았을 때 응답자의 88%가 즉시 업무를 처리했고 60%는 회사로 갔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보다 현실에서는 더 심한 직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의원님, 그럼 발의하신 법안이요. 우선 네. 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있는 분들이 사실 많죠. 네네. 뭐 1인 사장님들, 프리랜서 네. 뭐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선언이라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네. 대단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자, 이 업무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요 대목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친밀감 확대 차원에서 네. 부하 직원들에게 이제 밤에 술 드시다가 뭐 명언을 날리기도 하고요. 네, 종종 네. 있지 않습니까? 또는 아니, 뭐 그런 유머를 것까지 날리기도 기대할 수 하고요. 있겠어요. 자, 그런 이런 부분은 거는 업무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도 이제 스토킹 수준이 되면 스트레스를 네. 주는 수준이면 그건 안 되고 이런 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업무는 일의 영역인데 그 외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에는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자, 이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이제 이 실효성 문제와 함께 벌칙 조항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규정하는 건 대단히 어렵죠. 네. 그리고 사실은 모든 법이 벌칙 조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근로기준법의 상당한 부분이 선언적인 거고, 네. 각 직장이나 직역에서의 협의와 협정을 통해서 규율하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고 네. 실효적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 경우를 보면은 프랑스의 경우인데 경총하고 노동조합이 이메일 금지 협정을 맺은 게 14년에 있었습니다. 네. 또 특히 IT 분야 근로자들에게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무시할 권리를 부여한 것도 있고요. 네네. 독일 경우에도 뭐 비슷한 게 있습니다. 14년도에 금속노조가 업무 시간에 메일 전송 금지 뭐 이런 걸 요구를 했고요. 네. 이게 그래서 법으로는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만은 법안으로는 독일도 6월 초에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스피드가 지금 비슷하게 단계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거죠. 네, 이게 뭐 꼭 처벌 조항이 아니더라도요. 대신에 네. 이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뭐 규정하거나 하면 샐러리맨들이 좀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이걸 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얼마 정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이런 네. 조항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인 직장에 또는 직역에서 협의로 될 수 있죠.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선언적 의미가 일단 강합니다. 네. 근데 근로 현장에서 좀 실효성 있게 적용돼야 네. 이 법안을 기대하던 분들은 또 더 환영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좀 보강할 계획이세요? 실효성에 대한 문제 금방 말씀을 드렸던 대로 보상을 하는 조항 같은 것을 두고요. 네. 이 근거에 따라서 협정을 맺어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법안을 어저께 발의를 하고 보도자료를 내놨더니 네. 아이고 앞으로는 우리 직장에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이 국회의원 사무실 쪽에서도 네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꼭 선언에만 그치질 않고요. 이것이 합리성을 갖는다고 보면은 이 법에 조항을 주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게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신 의원님 의원실에도 적용이 되겠고요.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는 그 도덕적 근거도 사실 저희 방은 상당히 민주적 방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네.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법안을 내면은 저희 보좌진들이 전화잘하지라고 하면은 제가 법안을 낼 수가 없겠죠. 네. 군이나 경찰 이런 네. 경우에는 좀 적용이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런 건 좀 어려운데요. 네. 만약에 대기 상태에 있는 경우,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 상태에 있는 경우를 규정을 해가지고요. 대기 상태에서 일로 연결이 되면은 이것도 수당으로 지급하는 그런 협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법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는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신 의원님 지금 상임위가 미방위로 돼 있으시죠? 네. 네, 관련 현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요. 네. 이른바 단통법인데 이 소비자도 시장도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이게 애초 단통법 만들 때부터 좀 시끄러웠죠. 네네. 이게 입법 취지와 통신 환경에 대한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또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민생 그러는데 민생 중에 하나가 통신비 인하거든요. 네. 그래서 통신비 인하에 초점을 둔 방안을 놓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상임위가 열리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완 방향에 대해서 시민단체 의견들을 들어보면요. 네.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라. 이 경실련 입장이고요. 그렇죠. 아예 기본 요금을 폐지하라. 이 참여연대 네. 입장인데 좀 네. 어떤 입장을 세우셨습니까? 글쎄 지원금 상한제 폐지하면은 통신시장이 또 뭐 요란하겠죠. 네. 이게 제도를 갑자기 바꾸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현행의 틀이 있으니까요. 이 틀 안에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지 이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현행 틀 안에서 기본요금 폐지나 지원금 분리 공시제도 같은 거 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하, 네네.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여튼 이 통신비 문제는 주거비나 교육비와 함께 우리 그 민생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당내 문제 여쭤볼게요. 네. 지금 신 의원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거론되더군요. 네, 이 그렇습니다. 고민 중이신 겁니까? 이제 막판 고민이고요. 더 네.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을 내서 제가 가야 되는 것인지 안 가야 되는 것인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김부겸 의원의 오늘 불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를 사실 안 했기 때문에 네. 불출마 선언이라고까지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고 당권을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로 생각이 되고요. 맞는 네. 결정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의원은 앞으로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과 여러 가지 이 진로를 가지고 좀 고민하는 의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잘된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